전문가들은요, 인천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교육에서조차 수도권에 묶여서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주권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자, 핫이슈 인터뷰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송원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서 그 관련 인재를 육성할 과학 특성화 대학이죠. 그 과학기술원을 연이어서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런데 과학기술원은 그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된 상태인데, 인천 역시 그 바이오를 포함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된 분야에 주력하는 그런 구조인 만큼 그 정부 산하 인재 양성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처장님께서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인천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도시인데, 네. 정부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지역별로 과학기술 카이스트를 설립합니다. 그렇죠. 네. 관련법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국가의 첨단과학 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 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 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 교류 촉진을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카이스트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을 만들어가지고 1993년에 설립됐고, 대구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2004년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은 2007년에 설립합니다. 카이스트로 알려져 있는 한국과학기술원도 과학기술원법에 의거해서 1971년에 설립을 했는데, 아시는 바처럼 본원은 대전으로 이전하고 서울에는 경영대학만 설립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에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과학기술원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인천이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그 항만 해양 도시인 만큼 해양대학 있잖아요. 예. 이 해양대학 역시 좀 설립돼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 역시 비수도권에 밀려가지고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예, 맞습니다. 현재 부산하고 목포에 국립해양대학이 있습니다. 네. 뭐 아시는 바처럼 인천을 비롯해서 평택 등 수도권에도 주요 항만이 있는데, 그렇죠. 해양 인재들이 정작 교육을 받으려 그러면은 부산하고 목포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네. 해양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멀리 있어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 40개국의 해양의 역량을 비교해보면 예.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수준입니다. 특히나 지경학적으로 인천항이 동북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역 인재 양성 기관이 없어서 타 지역 인재가 인천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인천 발전을 위해서 충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해양, 항만, 수산 관련 주요 기관이 인천 지역 출신 인재가 없다 보니까 정책 결정에서도 늘 인천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접근성을 그러니까 인천에 지역 특성에 맞는 국립대학을 만들어서 정책 결정에서도 인천이 소외되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역할해야 된다고, 대학이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거기다가 이제 지역 인재가 이제 인천 공기업 등 그 지역 기업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도,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일례로 인천에 인천항만공사가 있는데 예.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필기 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한다. 다시 말해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에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역균형 발전법에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천항만공사는 아시는 바처럼 인천의 거점 항만을 특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의 출신의 대학 출신의 인재들을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법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영흥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한국 남동 발전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역 인재에게 가점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수도권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입니다. 만약에 인천 출신의 인재가 영도 석탄화력발전소나 남동 발전 주식회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인천을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 규제가 있는데 특히나 교육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육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대학이라든지 학과를 증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면 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학과를 증설해야 하는데 학생 인원을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묶다 보니까 당연히 적절한 대학들을 만들지 못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이 항만 해양 도시니까 사무처장님, 항만 해양 도시에 맞는 그런 특성의 교육은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적으로. 맞습니다. 1차적으로 좀 그걸 좀 풀어주면서 그리고 좀 교육 주권에 있어서 확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인천 지역 노동 공급 이탈 예측 모형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되게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지역 고교 졸업생들이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이 없어서 타 지역, 서울, 경기로 이탈하는 것이 61%나 되고 대학생의 이탈률도 7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는 인천에 고교 졸업생들이 갈 만한 대학이라든지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라든지 제도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있었네요, 인천이. 맞습니다. 갈 만한 대학이라든지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우선적으로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법이나 관련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고요, 사무처장님.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